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검찰, 법원의 헌재까지 뭐 하나 제 기능을 못하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입김에 놀아났습니다. 헌재가 자진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란 공범들이 발악을 해대도 윤석열의 내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내란의 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에도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 2차 계엄을 일으키려 했다는 말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내란 공범들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녹취가 딱 걸린 건데요. 이래도 윤석열 탄핵을 안 합니까?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석열의 실패했던 2차 계엄을 곧바로 다시 터뜨리려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처벌받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계엄군 철수 지시도 하지 않은 채 2차 계엄을 하면 된다고 성을 내자 대통령과 함께 있던 군 수뇌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시 국방장관은 끔찍한 실행계획 수첩의 주인공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전화로 상의를 했고, 계엄사령관은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부하를 오히려 혼냈다고 하죠. 그 결과 계엄 해제 발표 대신 계룡대 육군본부 참모들이 서울로 출발하고 특전사의 일부 부대가 즉시 출동 대기하는 등 위험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계엄법 제11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 그런데 12월 4일 1시 1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오히려 합참 결심지원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한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김용현이 이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니까 더 투입해서 2차 계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 계엄이 해제됐어야 할 시간에 군은 오히려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핵심 인물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는 계엄법에 따라 국회 의결 직후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한 계엄과장에게 일머리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조언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이번엔 합참 인원이 부족하다며 충남 계룡대에 있던 육군본부의 장성급 참모 등 34명을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이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2시간이 지난 뒤인 4일 새벽 3시 3분 이들은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계룡대를 출발해 용산 합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육해 공군 등 각군본부와 해병대, 지작사 예하부대 등 20곳이 참석한 2차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휘부뿐만이 아닙니다. 일선 부대들도 2차 계엄에 동원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는 4일 새벽 2시쯤 한강 이남과 이북을 관할하는 예하 52사단과 56사단의 가용 병력을 조사해 계엄사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특전사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은 새벽 3시 반까지도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3시간 반 가까이가 지난 4시 27분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당무를 보게 됐습니다. 임금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라는 광화문을 이 본뜻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의 지난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매서웠습니다. 이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바싹 마른 우리 산림 곳곳에 화재가 발생해서 국민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마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또 유가족과 이재민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서 더불어민당이 모든 힘을 다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긴급한 상황에 탄핵이 돼서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이 느닷없이 SNS로 공식 메시지를 내서 국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을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매우 당연한 소리를 당부랍시고 한 것인데요. 정작 윤석열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황인데 무슨 자격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국민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화재를 내란숙의 본인의 정치적 복귀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등 이 정부 들어서 발생한 각종 참사에서 뭐 하나 똑바로 한 적이 없는 자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자중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구속 취소 뒤 두 번째 메시지지만 그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메시지는 꾸준히 전달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주로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노고를 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일에 윤석열은 국민의힘 이뇨한 의원을 통해서 단식 중인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20일째 단식을 하던 이주갑, 완주근 의원이 의식이 소실되어 긴급히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단식을 이어가는 국민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 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까? 아마 내란 속에 자신을 결사옹이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모든 국민이 내란 속의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폭군이나 다름없는 대통령의 폭압적 행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간명합니다. 오직 조속한 파면으로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천주교 유흥식 추기경께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영상 담화를 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기도 한 유 추기경께서는 우리 안의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마지막 양심이 윤석열 파면이란 유흥식 추기경님의 호소를 헌재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계엄 해제 가결 뒤 합참 결심실에서 김영현을 질책하면서 계엄 재선포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방첩사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언컨대 헌재가 윤석열을 풀어준다면 그는 지체 없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고 어렵게 이루어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피천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산불 진화 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총력전으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부적절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그지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12.3 내란 계엄으로 많은 국민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위로의 글에 앞서 반성문부터 쓰십시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의 글을 쓰십시오. 조금 전에 헌재에서 한덕수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이 남았습니다. 헌재는 오늘 당장 윤석열에 대한 선고일을 정하십시오. 국정 안정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의 파면뿐입니다. 저를 비롯한
예비역 장성 14명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날입니다.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책임한 국정 운영과 국민을 향한 폭력적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계엄 당일날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은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에 예비역 누가 동참했는지 찾아라 이런 지시를 부하 군인에게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정성구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 처장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예비역 장성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예비역 장성을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수거해서 폭파,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까? 저는 여인영이 스스로 판단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누가 동참했는지 찾으라는 지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윤석열이나 김용년 등 그 윗선에서 기자회견한 장성들을 체포하라고 하니까 여인영이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 같은 일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방첩사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윤석열의 발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아폰 단체 메시지방에 공유됐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단체 대화방이 삭제된 상태지만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합참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국정을 바로잡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오로지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경상 지역에 산불 진화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산불의 조속한 진화와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라이브로 생생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면 외에 어떤 다른 결론으로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격과 대외 신인도의 고속 추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초래한 막대한 피해, 경제 성장률의 추락, 그리고 각종 내수에 대한 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비록 윤석열의 파면 시 일부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에 초래될 절대 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의 민심과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면면히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배신 행위, 그로 인한 국가 마비 사태와 헌정 파괴 사태, 국가 권력의 권위의 상실 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윤석열 탄핵은 찬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일각의 견해는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래 확립된 우리 헌법의 문민 통치 원칙, 즉
군사 쿠데타 금지의 원칙, 삼권 분립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 민주공화국 원칙, 정치 활동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의사들의 복귀와 의대생들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과 학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온갖 헌법 원리 등의 정면으로 반하는 견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견해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헌재 일부가 부화내동하거나 기한 없이 계속 지연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나라를 망가뜨린다면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 스스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한 셈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들 생업에 바빠서 여론 등 국민 저항권을 제대로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 여론 자체도 그것보다 훨씬 더 파면의 여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헌법 질서의 마지막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에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진영이나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법 엘리트 등 일부 엘리트들의 편협한 사고로 그간 쌓아온 우리 역사가 무너지는 걸, 경제가 무너지고 국격이 무너져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각오를 실현하는 힘조차도 주권자의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운명과 역사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도록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조차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표시를 이제는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부의 수반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